당장 이뤄가며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경제 강국 만들면서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세계를 주도 진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가요.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1번 1번 대통령 1번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1번 1번 이재명 1번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1번 대통령 1번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인천광역시당 선대위 인천의 빛 유세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잘하죠? 네. 오늘 인천 시민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서 종일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립니다. 좋으시죠? 남동 9월 로데오 광장, 부평역 북광장, 청라 롯데마트, 마지막 계양역까지 네, 여러분들과 인천 시민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생을 살릴 유능한 대통령 누구입니까? 인천 남동구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사람 바로 이재명인 것입니다. 6월 3일 우리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곳 인천 남동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 인천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선대위원장님들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개해드리면 계신 곳에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인천광역시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인천 연수을 재선국회의원이신 정일영 국회의원이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정일영 국회의원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갑 재선국회의원이신 허종식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이신 이훈기 국회의원이십니다. 역시 공동선대위원장이십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을 남영희 지역위원장이십니다. 네, 인천은 시민사회도 민주당과 함께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실업극복 인천본부 양재덕 의장님이십니다. 네, 진짜 내비는 이곳 9월 로데오 광장을 꽉 채워주신 우리 인천 시민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나와 계시는 선대위원장님들도 손 한번 잡고 크게 인사드려 주십시오. 네, 저희들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천 유세는 총 4곳에서 진행됩니다. 인천 선대위 선대위원장들께서도 지역을 나눠서 발언을 하신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유세 앞두고 하는 식전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마지막 선대위원장님들은 발언하기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사회자가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을 하면은 30초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모시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인천광역시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인천 연수을 재산국회의원이신 정일영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켜졌어요. 네, 반갑습니다. 정일영입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민경욱 이기고 우리 민주당의 내란은 패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장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구호 한번 해칩시다. 이재명, 다시, 이재명 하면 대통령, 이재명! 네, 좋은 아주 낮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 우리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뒤면 무엇입니까? 사전투표. 2주일 뒤면 본선거,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이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6월 4일입니다. 맞죠? 6월 3일 저녁 밤. 그렇죠, 맞아요. 실제 6월 이제 4일 되면 새로운 아침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인천의 대통령 이재명, 우리 인천의 발전을 눈부시게 이룩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완전히 무너졌죠. 지난 12월 3일 내란 속에 윤석열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재명, 오직 이재명뿐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어려우시죠? 민생 경제 파탄 났습니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뿐입니다. 내란 세력들 아직도 알박기 인사 내란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기자회견합니다. 법무부를 비롯해서 중앙지검장 명품백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사표 낸답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수사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가실 거죠? 내란 세력이 세운 꼭두각시, 그야말로 꼭두각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기호 2번 김문수 진짜 무식하지 않습니까? 트위터는 보셨죠? 경제 문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김문수, 그 내란 세력들이 세운 허수아비 김문수 반드시 심판해야죠. 뿌리 뽑아버립시다. 내란 세력 반드시 뿌리 뽑아버립시다.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이고 경제가 살아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제 선택은 기호 1번 이재명뿐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위기에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후보 오직 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다 같이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공정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왕같은 시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권자입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이재명. 자, 구호를 마치고, 구호라고 마치겠습니다. 끝내래. 이제는 이재명, 크게 이재명 하면 대통령. 이재명 감사합니다. 끝까지 투표해 주십시오. 파이팅. 네, 지금 잠시 좀 정찰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네, 정찰을 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인천 동구 미추홀갑 재선 국회의원이신 허종식 국회의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종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개가 인기야. 저 폭발물 탐지견인데요. 요새 개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개가 인기예요. 그죠? 저는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유세 총괄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방탄유리입니다. 이게 80km 나가요. 여러분 주변에 높은 빌딩 보이시죠? 여기 우리나라 경찰 테러부대, 경찰 특공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왜 제가 이걸 다 아느냐? 제가 대구, 울산, 창원, 통영, 의정부, 파주 유세 총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월 3일 날은 무슨 날? 그날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신기 있네.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신기 있네. 그렇죠? 그런데 그냥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박빙이다 보셨죠?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다. 까봤어. 트럼프가 압승했습니다. 왜냐?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 투표장에 나왔어. 해리스 쪽은 안 나와. 누가 이겼어요? 투표해야 이깁니다. 아셨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나와. 그러니까 주변 사람 끌고 나오셔야 돼. 아셨죠? 자, 다시 한번 6월 3일 날 대통령 누가 돼? 감사합니다. 네, 허종식 의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짜 대한민국 인천광역시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신 이곳 남동구의 남동을 국회의원이신 이훈기 의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인천 시민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님의 정치적 고향이 어딥니까? 맞습니다. 저희 집안은 인천에 500년을 살았는데 저뿐이 아니고 모든 인천 시민들이 인천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온 것을 가슴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2.3 내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윤석열이 지난 대선 토론 때 손에 무엇을 새겼습니까? 예, 윤석열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민주공화정의 핵심인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을 무시하고 모든 권력을 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3 내란이 일어났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파면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난국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울 유일한 지도자 누굽니까? 여러분,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지도자 누굽니까? 여러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 누굽니까? 여러분, 인천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첨단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줘서 인천이 이번 선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마침내, 고맙습니다. 네, 긴 다리로 남동구 골목골목을 다니고 있는 이윤기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에는 윤땡땡 의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분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더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이신 남영희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연호해 주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란 수계, 그만큼 내란 선동의 앞잡이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온 안타까운 남영이 아픈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 거죠? 지금 오늘 이렇게 모이기로 한 날 햇볕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 사실 이 떼학볕 걱정이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아침 인사 드리고 햇볕 아래 있다가 또 집으로 잠시 들어가서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전화를 돌리고 달려왔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한 지 이제 절반 조금 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저와 함께 하는 모든 선거운동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저는 미추홀구 을의 이재명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 후보들이 정말 하루하루 시간, 분을 쪼개가면서 이재명 후보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이제 조금 지칠 때가 됐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날씨가 습하기도 하고 너무 뜨겁기도 해서 우리가 지칠 때가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바카스가 되고 또 비타민 C가 돼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그 이전 첫날 그 마음 가진 대로 다시 달려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의 이유로 정말 절박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6.3 조기 대선이 왜 생겼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본인이 왕인 줄 알고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군홧발로 탱크로 짓누른 계엄, 내란 수계를 저희 손으로 파면하고 생긴 조기 대선 아닙니까? 맞죠? 그것으로 발생한 6.3 조기 대선에 저희는 민주주의의 그 뿌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주인님을 증명받아야 되겠다는 한 가지 절박한 심판의 날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인천은 14개의 선거 지역구가 있는데 딱 두 곳이 여전히 붉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그것도 인천 시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눌러 놓고 그에 더해 1년이면 다 까먹는다는 소리로 미추홀구 유권자들을 완전히 모욕한 내란 선동의 왕이 있는 자리에 제가 있는데 이번에 6.3 조기 대선에 그도 그와 함께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역 골목골목을 다녀보면 진짜 6.3 조기 대선의 엄중함과 위중함을 망각한 듯한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우리 대통령 한 명 세우는 선거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고 우리가 누구를 공복으로 삼아 일꾼으로 세워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진짜 다시 뛰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그것을 까맣게 잊고 도대체 쌍욕을 하시고 벽보를 훼손하고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드리면서 여쭤봤습니다.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절박하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지금은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이 보는 그 진실, 우리가 보는 진실, 너무나 다른 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사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은 훌륭한 일꾼이고 그가 가진 성적표가 정말 뛰어나서 2번씩이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꿀 인물이라고 강변을 해도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에 우리가 세울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시대에 여태까지 쏟고 계셨던 당신도 대한민국의 존엄한 국민임을, 주권자임을 증명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국민을 섬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금 헛들어 쓰지 않고 그 세금 모두 우리 호주머니에 다 넣어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마음 아픈 그분들도 다 보듬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 정성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돌아가시면, 현장으로,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그 아픈 마음을 가지신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분들께 정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 남영희는 미추홀 이재명이 되어서 남은 날 영혼까지 갈아 넣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욱 힘내시라는 의미로 남영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5월 29일과 30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주변에 한 분 한 분 꼭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은 이재명, 남동구도 이재명 더 추가로 덧붙여 주십시오. 구호 가겠습니다. 진짜! 지금은 진짜 인천은 남동구도 고맙습니다. 이제 곧 본 유세가 시작이 될 텐데요. 12시 2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재명 후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본 유세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곳 남동구 의원 이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거꾸로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일상의 행복을 위하여 멈춰선 대한민국을 모두 힘차게,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여기서,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일어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부승찬 국회의원 인사드립니다. 더우시죠? 땀에는 행복한 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리시는 땀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움트게 하는 담비와 같은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엄지척!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던 이재명을 외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호 1번! 대통령! 국민통합! 새로운 대한민국! 아, 인천 시민 여러분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홍보 영상 나갔죠? 예. 예. 제가 인천 남동구에 처음 와본 것 같아요. 네. 처음 와봤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시민분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어렵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인천 시민, 국민들의 도구, 국민들의 총인, 이재명이라는 인물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샤우팅 코리아와 함께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힘차게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얘가 아니고 이재명. 자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새 시대 열어갈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이재명 그래 1번 이재명 위기를 기회로 진짜 대한민국으로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해낼 거야.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새 시대 열어갈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기호 1번 이재명. 진정한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경제 성장,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을 만들 지금은 기호 1번 이재명.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해낼 거야.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새 시대 열
1호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도 약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1번 이재명 자 대한민국 와요 경제 성장 와요 이재명이 할게요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 와요 1번 이재명을 믿어 오 1번 이재명 새로운 시대 오 1번 이재명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도 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1번 이재명 자 대한민국 와요 1번. 경제 성장 와요 1번. 이재명이 할게요 이재명 세계의 표준이 될 1번. 대한민국 와요 1번. 1번 이재명을 믿어 오 1번 이재명 새로운 시대 오 1번 이재명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도 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도 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1번 이재명 회복과 성장 세계 속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이재명 1번 행복 대한민국 모두에게 줄게요 Get ready for another one 길고 1번 이재명 1번 위대한 대한민국 위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당신의 진짜 대통령 길고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빛나는 비전 함께 노래해 이재명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빛나는 비전 함께 노래해 이재명 예, 감사합니다. 샤우팅 코리아 유세단이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의 열정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아까 연습했으니까 잘하시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 누구?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대통령 누구?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대통령 누구? 기호 1번.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동 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인천시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인데요. 단상으로 올라올 때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현 연수구을 국회의원님이십니다. 허종식 동구 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십니다. 이훈기 어디요? 예, 조택상 중구 광화군 옹진군 지역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유일한 홍일점이시죠? 남명희 동구 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십니다. 예. 여기 계신 우리 일꾼이 솔직히 말해서 종이죠, 종. 마음대로 부려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 국민들은, 우리 인천 시민들은 그걸 잘못했어요. 그죠? 빛의 혁명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린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대한 국민을 만들 대통령을 뽑을 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 아닙니까? 그동안은 이제 만세 하면서 포토타임을 가졌는데요. 아까 그대로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엄지척 대통령, 국민을 행복하게 할 대통령. 예, 인사. 소개가 너무 짧았나요? 아니죠? 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예,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게 많고요. 그리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고? 이 주인들은 여기서 땀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 종들이 이게 상단에 올라와서 뭐 하는 짓이요? 그죠? 아무리 국회의원이 됐건 시장이 됐건 구청장이 됐건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무도한 권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죠? 투표를 포기하는 거는 무도한 권력자, 독재자, 그 잔당들에 대한 심판을 포기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9일, 30일 사전투표일이거든요.
사전투표 많이 해주세요. 한 7, 80% 나오게끔 사전투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외국에 친지분이 계시면 전화 한 통 돌려서 꼭 투표 참여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혹시 유흥식 추기경 아십니까?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님이십니다. 그분이 투표를 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탁 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폭발물 탐지견 때문에 한 번 더 돌아야 돼서요. 한 2분 정도 잠시 유세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만의 기술과 힘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의 표준 어지럽고 복잡한 지구촌 정세 그 속에서 반드시 탐지견이 오는 중이래요. 함께라면 아까는 네 발로 빨리 오더니 택배로 보냈대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셀럽 한 분, 이재명 후보님 지지 연설을 들어볼 텐데요. 혹시 차순배 배우님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데 올라오면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악당, 나쁜 역할만 하시는 분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대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지지를 한답니다. 차순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그저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되기에 아주 적합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 신세계에 나왔던 대사 좀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지금 소개 받으셨듯이 맨날 나쁜 놈 역할만 하다가 오늘 착한 역할 좀 한번 하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차순배입니다. 제가 지금 수염을 좀 어설프게 길렀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참 눈이 높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6월 3일까지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 당선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수염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저분하다고 불쌍해 보인다고 당장 면도하라고 난리지만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신다면 저 차순배 불쌍한 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대통령 이재명 후보께서는 분명히 압도적으로 당선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안전하셨습니까? 넉넉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마치 애국자가 된 것처럼 나라를 걱정하고 매일매일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을 마감하는 동료 배우를 걱정하고 궁핍해져만 가는 문화예술계를 걱정해왔습니다. 여러분, 그 걱정 때문에 제가 머리가 빠지고 수염마저도 못 견뎌 허옇게 변했습니다. 참고로 이 머리는 흑채 뿌린 겁니다. 요즘 흑채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대한민국 시작입니다. 이재명이 답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래층과 위층, 앞집과 뒷집 서로 사랑하며 살만 나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정치인들께서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보를 알려면 중도도 보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성맞춤의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연설이라는 게 이게 카메라 앞에보다 더 떨리는군요.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써왔는데도 글이 안 보여요. 배우라는 직업이요, 여러분. 여러 직업을, 세상을 다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그 인물을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연기자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대통령,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직업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런 인물이야말로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을 삼창 한번 해봅시다. 이재명! 이재명!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항상 저한테 하셨어요. 남의 집에 놀러가서 밥을 먹을 때는 맛없는 반찬부터 골라 먹어라.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화장실에 갔을 때 누가 노크하면 너는 급한 건 껐으니까 끊고 나와라.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 와서 들은 생각이 그 마음이 넉넉해져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선 화장실에서 끊고 나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졌던 것이죠. 지금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넉넉한 삶을 한번 누려봅시다. 안 그렇습니까? 제 주변에서 요번에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안 되면 이민 가겠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은 강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위기에 강한 우리 민족, 거기에 낮아지는 대통령, 겸손한 대통령, 희생하는 대통령, 봉사하는 대통령, 국민을 위한 대통령, 이재명이 답입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나라를 만드십시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차순배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지해드린 대로 폭발물 탐지견이 이 주변을 탐지한다고 하니까 모두 좀 조용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우리의 드럼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표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We lead the world with you 이재명 모방은 끝 이제는 주도 First mover 세계 리더 경제 외교 민주주의 질적 성장 위기 극복 기회로 바꿔 실용주의랑 상생의 리더십 그 길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길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빛나는 미래를 위해 지금은 이재명 표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We lead the world with you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뛰는 대한민국 함께 가요 진짜 예.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 찬조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인데요. 세 분 같이 호명하는 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현님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이시고요. 그리고 학원 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부미님, 그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이십니다. 서창원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대학생의 우리 후보 지지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능, 무지, 무대책, 산무 윤석열 정권이 끌려 내려온 지 이제 한 달 반입니다. 이제 보름 정도 뒤면 새로운 정권이 우리 국민들에 의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5년, 아니 50년이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위 대학생, 청년분들께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들 다양한 답을 주셨는데요. 다시는 국가폭력에 고통받지 않는 나라, 국민들이 국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 내 삶이 안전한 나라, 국민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나라,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등 발언에 모두 담지 못했지만은 많은 소망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최소한 돈 때문에 사람이 비참해지지 않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그리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 모든 소망을 모은 것이 억강, 부약, 대동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꿈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바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고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재명 후보를 당당하게 다음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성남의 상대원 공단에서 일하던 소년공 출신입니다. 가혹한 노동 환경에 한팔이 굽었고 인간 취급 못 받는 현실에 분노하여 악착같이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녀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무한 경쟁 시대 대학에 다니면서도 청춘을 즐기지 못하고 스펙을 쌓는 대학생들의 모습, 또한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얼굴을 한 사람,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일할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또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다들 지난 주말 토론 보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남들이 대본 읽기에 급급하고 마타도어에 집중할 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정책, 공약, 비전을 이야기하며 대통령으로 일하고 싶은 이유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반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을 일으켜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여당의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투표 중에 자리를 떠나고 그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국민 저항권을 외치며 법원을 때려부수고,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대법관들은 7만 페이지를 단 이틀 만에 속독하는 희대의 읽기 능력을 보여주는 나라 다시 반복되게 놔주시겠습니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담장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의 투표지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을 하실 분은요, 60일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 인천 시민이십니다. 김부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 노동자 김부미 명자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제가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속에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두 딸의 앞날을 맡기고 유언을 한 상태에서 손태극기 100개를 챙겨서 국회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지난 5.18 광주 항쟁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모함한 터에 저는 제 시신에 태극기를 안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 올해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거의 60일을 매일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호소를 하러 매일같이 갔습니다. 그 와중에 그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하면서 그 폭행에 다리를 다쳐 기부스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란 정부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유일하게 통합을 외치는 대통령을 선출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길거리에서 동료 시민들과 싸우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깨를 마주하고 그리고 통합을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역대급 경기 침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말합니다.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 배고픈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검증된 행정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말합니다. 자신을 도구로 그리고 머슴으로 써달라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몇 번을 찍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찍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 이재명을 찍으시고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모두가 국민이 동등하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부정선거 억지 주장이 통하지 않도록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갈등이 아니라 통합을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저는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선택,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선택, 국민 옆에 기호 1번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화이팅! 예, 김부모님 대단하십니다. 연설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실 서창원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년 14단지 아파트에서 관리수장으로 근무하며 사단법인 인천마을넷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창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올라온 것입니다. 인천은 1970년대 도시빈민운동을 시작으로 긴 시간 동안 풀뿌리 공동체 운동을 이어온 도시입니다. 이 뿌리 깊은 노력의 결실로 인천은 지난 2013년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열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천의 마을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연대경제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과 풀뿌리자치 정착을 위해 헌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인천과 서울의 마을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전국의 민관협치 중간지원조직을 없애버리거나 행정직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민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마을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지난날 윤석열 정부가 말살시키려 했던 시민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대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역주민 스스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자치분권 제도를 혁신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 권한을 갖게 하고 제대로 된 지역사회 협치를 위한 공동체 3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로 지역운동에서 시작하여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회복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더 튼튼한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시민이 주인되고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심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12.3 내란 세력은 반드시 국민 집권으로 엄중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망가뜨린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준비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행해야 할 시대정신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이재명 후보는 그의 이름처럼 빛과 밝음이 가득 찬 지도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운명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온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인천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동세상을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천 시민 세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밑에서 기다.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빛나게 비전 함께 노래해 이재명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3%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예, 지금 국민의 도구 이재명 후보님께서 도착 직전에 있습니다.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우리 아까 연습한 거 있죠? 오른손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구를 화끈하게 환영해 주십시오.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빛나는 비전 함께 노래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3%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이제 우리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빛나게 비전 함께 노래해 이재명 자, 외치겠습니다. 국민 행복, 이재명 국민 도구, 더불어민주 국민 모두 통합, 함께 민주 국민을 국민 위한 승리, 민주 새로운 나라 대통령 기호 1번 함께 지킨 민주 국민 승리, 위한 민주 국민 도구, 함께 노래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함께 지킨 이재명 후보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뜨거운 감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해 이재명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3%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4대 강국을 만들 미래 전략 산업보고고 5천의 시대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예, 연설자분들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아까 연습한 거 있죠?
자, 오른손을 드시고 엄지척 국민 행복, 국민 도구, 국민 통합, 국민 승리, 대통령 기호 1번. 지금은 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님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남동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인천 시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제가 인천 시민이 된 지가 3년쯤 지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정이 들어서 제가 진짜 인천 시민이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천시하고 인연을 가진 거는,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성남으로,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공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안 믿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냇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된다고 배웠는데, 내가 개구리 수영하면서 먹어본 물은 맹물인데 바닷물이 짜다고 하는 선생님 말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성남시에서 이제 공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용돈을 좀 모아가지고 진짜 바닷물이 짠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연안부두로 버스를 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셋이서 연안부두로 놀러를 왔었습니다. 놀러를 와서 제가 바닷물을 맛을 봤죠. 근데 진짜 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 너무 신기해서 그 개를 몇 마리 잡아서 가져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바닷물이 짤까? 저 바닷속에 소금을 만드는 무슨 뭐 그런 게 빠졌다면서요? 예? 맷돌, 네, 맷돌도 있고.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죠. 해불양수라고. 바다는 탁한 물이든지 맑은 물이든지 다 가리지 않고 받는다. 그게 인천의 통합의 정신 맞습니까? 그리고 인천 시민들은 언제나 전국 평균을 잘 지킨다고 해요. 인천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인천에서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기는 것이죠. 6월 3일에는 이 혼란과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의 길로, 기회의 길로, 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이고, 우리 인천 시민들이 해불양수의 정신으로 모두를 통합하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지요? 여러분이 쓰는 충직하고도 유능한 도구로 저 이재명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했다고 자부합니다. 일을 시켜주시면 확실하게 책임져서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어지고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
하면은 대한민국 최초로 개항된 곳이고 대한민국 근대화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성장 발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죠. 부산이 계속 인천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인천도 발전하고 부산도 발전해야 되는데 부산은 퇴락하고 인천은 발전하니까 부산이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난화 때문에 30년대가 되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된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물류 도시로, 국제 물류 도시로 성장 발전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부산이 될 거다. 부산이 소멸의 위기를 겪고 소외를 심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딱 한 개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옮겨서 부산을 북극 항로에 대비한,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인천 분들이 야, 해수부를 왜 부산에 주는 건데 인천에 줘야지 이러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여러분? 뭐 그런 마음 드는 거 당연하죠.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부산은 굶어 죽는데 우리는, 그리고 해수부는 원래 다 세종으로, 충청으로 다 가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은. 거기서 더 멀리 가는데 왜 안 돌아오냐고 그러시면 그 멀리 있는 곳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인천은 또 인천대로의 발전 전략을 또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고 나만이 아니라 너도 살고 협력을 통해서 혼자 살 때보다 둘이 하는 게 셋이 하는 것만큼 더 많은 효율을 내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것이고, 제가 명색이 인천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사는 동네를 제가 더 잘 챙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성남에 살 때도 경기도에 살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 중에서 동서남북을 따지면 교통 상황이 제일 나쁜 데가 서쪽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사를 와서 출퇴근을 해보니까 아침에, 밤에 차 없을 때는 25분, 3분이면, 23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는 1시간 40분 걸리고 그래요.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런 교통 문제나 이런 기반시설 문제도 제가 체험을 했으니 각별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 하나 해주실 게 있어요. 대한민국 근대 정치사에 참 가슴 아리고 슬픈 일이 많이 있죠. 저는 해방 이후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김구 선생이 총을 맞아 피살당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로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인천이 낳은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이라고 있었죠. 대한민국이 이 농경사회, 소위 봉건사회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농지개혁이었습니다. 농지를 지주로부터 다 환수해서 소작농들에게 작용할 수 있도록 농지를 분배해 줬잖아요. 이거 아무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시작되게 된 것,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농지개혁 시작되고부터입니다. 이 농지개혁을 실제 주도했던 사람이 조봉암이라는 분이었죠. 국민들에게 인기도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승만 정권이 못된 짓도 많이 했고 비난받을 것도 많지만 사실 이 농지개혁 하나는 정말 인정해줄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 조봉암 장관을 국민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이승만 정권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간첩이다,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를 만들었다고 조봉암이 만든 정치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슨 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불법 공작금을 받았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사법살인을 냈어요.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기소해서 진짜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싹이 싹둑 잘려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었던 일이 다른 일도 많지만 장준하라고 하는 그 걸물이 산에서 갑자기 비명형사했죠. 유해를 발굴해 보니까 머리에 장돌이 구멍만한 요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 누가 망치로 때려서 죽였다고 보이지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직접 겪은 김대중 대통령,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광주 5.18 내란을 음모했다고 지네들이 내란을 일으켜놓고 지네들이 군사반란, 계엄, 내란을 일으켜놓고는 그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을 수백 명 학살해놓고는 그에 직접 관계도 없는 정치적 상대인 김대중 당시 총재를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아픈 근대사죠. 이 아픈 근대사가, 이 현대사가 끝났느냐? 끝났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제가 목에 칼을 찔려서 1mm 차이로 겨우 살아났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와중에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좋아진 게 없죠. 그리고 여전히 이 내란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4차, 5차 내란을 그 내란의 잔당들이 국가기관에 여전히 남아서 숨어서 4차, 5차 내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미래가 암울하죠.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큰 역량으로 그 위기들을 이겨내고 이 내란을 진압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위험성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6월 3일 선거는 이 내란 세력들 5천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공동체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 대중들을 절망시키게 하는 그들이 다시는 이 나라를 함부로 농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6월 3일 여러분의 힘으로 새로운 나라, 상식적이고 진짜 공정과 상식, 그 노래 부르는 그 공정과 상식 말고 진짜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 그런 정의로운 나라 꼭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번 6월 3일 선거입니다. 그게 첫 출발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6월 3일에는 이 내란을 완전히 진압합시다. 그리고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기회를 독점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아서 소수가 독식하면서 전체의 발전조차 가로막는 이 비정상을 지금부터는 개선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제거합시다. 조봉암 장관은 사법살인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당연히 이승만을 누르고 대통령이 됐을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뀌었겠죠. 이렇게 한순간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이번 6월 3일은 이 대한민국이 과거로 계속 퇴락해 갈 건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망할 건지 흥할 건지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인지 국민이 이용당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진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인지 가짜 공화국이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그 첫 출발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투표지는 총보다 강합니다. 투표가 탱크보다 강하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바로 그 총알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준비됐죠? 확실하게 해 지웁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탐한 일도 없고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나의 기쁨을 추구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나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좋은 학교 쫓아다니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점점점 좁아져가는 이 기회의 문을 친구들도 좀 밀어내고 우리 자식만이라도 여기 좀 통과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이 작은 기회의 문을 우리 자식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기회의 문이 좁아지지 않고 더 넓어지도록 기회를 크게 만들어서 친구 손잡고 그 기회의 문을 편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부모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싸워서 통과하는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운명인데 어떡하겠냐 이렇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무너지는 경제도 회복시키고 시장에도 적절히 관여하고 시장에 부흥을 지원을 해서 경제도 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대개 고등학교, 중학교 다 졸업하고 공부했죠. 고등학교 정치경제라는 과목에 그런 거 나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이 3주체로 구성이 돼 있다. 생산의 주체, 소비의 주체, 그리고 조정의 주체, 정부. 정부가 뭘 합니까? 가계와 기업이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줘야죠. 세금을 좀 더 걷든지 이자율을 높이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규제를 강화하든지.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돈도 더 빌려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재정 지출도 늘리고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도 줄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까지 이 정부 그리고 현재도 구여권 당이 하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중에 이 불경기에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개 하고 있어요. 부자 세금 깎아주는 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저기 오락실 929 노래타운 이런 데도 매출 좀 올려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네 골목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들은 불안해서 소비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 조금 있는 것조차도 소득조차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즉 쪼그라들고 있다. 1분기가 0.2%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역성장. 이럴 때 정부가 하는 것은 재정 지출을 늘려서 동네에 돈이 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너무 당연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부자 세금 깎아주려고 그러고 지방엔 그냥 시장은 따라서 할 거야 방치하면서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집단이 있길래 제가 좀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도 경제가 사실은 100만 원이 있더라도 그게 딱 멈춰 있으면 불경기 그리고 공황이다. 그게 경제는 순환이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움켜쥐고 꼼짝 안 하면 그게 경기 침체죠. 불경기죠.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지금 이럴 때는 돈이 쓸려도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하다못해 뉴딜 정책이라고 그때 미국이 대공황에 빠졌을 때 정부가 일자리 만들려고 돈 쓰잖아요. 그때 쓸데없는 댐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거리도 무료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돌잖아요. 노동자들한테 집단 행동할 권리도 부여해서 소위 노동상권을 부여해서 사용자들하고 대등하게 싸우라 이걸 허용해서 임금이 더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소비가 더 늘고 골목이 살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기업들도 팔기 생기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언제 돈을 쓸 겁니까 대체? 그리고 여러분 참 한심한 얘기가 또 있는데 여러분도 그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나라 빚이 천조 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1년 GDP 국민 총생산이 2,600조 원입니다. 그런데 1,000조 원이면 국가 부채가 50%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국가 부채가 110% 이렇게 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경제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GDP 국가 총생산의 10%, 15% 심하게는 20% 가까이 빚을 지면서 국민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그냥 돈 빌려만 줬어요. 자영업자고 민간이고 다 돈 빌리는 바람에 다 빚쟁이가 됐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는 코로나 때 다 국가 부채가 늘어났는데 대한민국은 똑같거나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가계 부채, 민간 부채가 확 늘어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빚쟁이 됐지요. 그래서 지금 다 가게 문 닫고 있지요. 이자 내느라고 소득도 다 얼마 안 되는데 빚 갚느라고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죽고 있잖아요. 국가 부채 48%로 낮추니까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누가 덕을 봤어요?
다른 나라들은 10%, 15%, 20%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면서 민간을 지원해서 민간이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부채 안 늘어났다고 좋아하고 있던데 대신에 민간인, 국민들, 자영업자들이 빚이 잔뜩 늘어나가지고 그냥 빚쟁이가 돼서 다 망했어요.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 이 국가부채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는 서민 다수 대중이 아닙니다. 다 힘센 사람들, 주요 보수 언론들, 힘센 경제 관료들,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 그들은 시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재정 지출이 줄면 자기들한테 오는 몫이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천시나 예를 들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은 저기 호남의 민주당 단체장들은 제가 자꾸 압박을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30만 원씩 50만 원씩 지급하는 곳이 많아요. 여기는 안 하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왜 거기는 하는데 여기는 못합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들은 그 지원을 하는 파주시나 이런 데는 돈이 남아서 있습니까? 거기가 뭐 빚을 더 졌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더 걷었습니까? 똑같은 예산 가지고 똑같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지급하면 받는 사람은 10만 원 당연히 늘죠. 그런데 그 사람 10만 원 지역화폐로 줬으니까 무조건 그 동네 골목에 써야 되죠. 100% 썼으니까 그러면 소득이 어딘가에서 10만 원이 늘었겠죠. 그럼 2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비된 그 가게 주인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 돈 가지고 썼겠죠. 빚을 갚든지. 그럼 옆 가게가 덕을 받겠죠. 그렇게 돈을 울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부가 이 불경기에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나라 살림 거덜납니까? 그래서 국가부채 비율 다른 나라는 110%인데 우리는 48%니까 좋다고 자랑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 살림은 나라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국민도 힘센 소수가 아니라 힘없는 다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게 바로 정치, 국정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길을 찾아낼 준비된 민주당, 준비된 대통령 후보 누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망쳤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고 평화가 망가졌고 민생이, 경제가 파괴됐고 외교적으로도 대망신을 당했죠. 국격은 훼손됐습니다. 전 세상의 5대 군사강국, 10대 경제강국, 그리고 전 세계인이 한국말로 된 노래를 흥얼거리고 한국말 하는 드라마, 영화 보면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에 여행 가는 게 꿈인 그런 대한민국이 뜬금없이 12월 3일 밤에 군사 쿠데타, 비상계엄, 저기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전 세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12월 3일 이후로 동네 매출도 다 떨어진 거 여러분이 체감하고 계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우리 수출 기업들이 전부 외국 기업들과의 협상이 다 중단됐어요. 기존에 하던 계약들도 다 보류됐어요. 새로운 상담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요. 너무나 많은 것을 망쳤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해서 세계 각광을 받던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갑자기 군사 쿠데타 나는 그런 제3세계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해야죠. 그런데 전 세계인이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IMF라고 하는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경제 위기니까 금을 자기끼리 사 모읍니다. 사재기해야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에 있는 돌반지, 금거북이, 금비녀 다 내다가 전부 팔았어요. 이걸 보고 전 세계인들이 야, 대한민국 다시 살아나겠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때 돌반지 잔뜩 있던 거 다 한 개도 안 남기고 파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장가 간다는데 이게 돌반지 이거 네 거다 하나 줘야 되는데 하나도 못 주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촛불을 들고 싸워서 그를 권좌해서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고 누구 하나 다친 사람 없고 어느 가게 하나 털린 데가 없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전 세계사에 없는 무혈의 평화적인 혁명을 해냈고 이번 12월 3일을 기점으로 8년 만에 1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이번에는 응원봉을 들고 그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전 세계인이 놀란 거예요. 장갑차와 M16 소총, 자동 소총을 우리 국민들이 가냘픈 응원봉 그 빛으로 제압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야, 역시 대한민국 위대하네. 정치는 또는 권력은 잘못됐을지라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자랑스러운 대역사의 증인이고 기록입니다. 지금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이 위대한 저력으로 지금의 이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의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한번 확실하게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나라이고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계사에 없는 위대한 혁명을 해내고 있는 혁명 전사들입니다. 이겨냅시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월 3일을 기점으로 역사적 분기점을 긍정의 방향으로 희망의 나라로 찬란한 보물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일선의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인천의 국회의원님들, 원내위원장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민 행복, 국민 동구, 국민 통합, 국민 승리, 기호 1번, 지금은 대통령.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